윈디 ECMWF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면 서북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아주 뚜렷하게 발달 중인 거대한 열대 저기압 시스템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6호 태풍 장미입니다. 현재 윈디 ECMWF 시뮬레이션상 6호 태풍 장미는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서서히 회전력을 키우며 북쪽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수직 북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압선이 촘촘해지며 에너지를 응축한 장미의 1차적 목적지는 대만 동쪽 해상 부근이 될 것으로 윈디 ECMWF 모델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대만 동쪽 해상이 이번 6호 태풍 장미 진로의 거대한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큐슈나 한국 남쪽 해상으로 향하겠지만 만약 이 태풍이 서쪽으로 전향하여 중국 대륙으로 상륙하거나 강력한 열대 수증기를 밀어넣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태풍 하나가 상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내륙은 이미 역사적 기록 경신을 예고한 대폭우가 쏟아진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윈디 예측 모델을 시작으로 중국 공식 기상 보도와 산샤댐 유역에 들이닥칠 위험 변수까지 팩트 기반으로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6호 태풍 장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윈디 ECMWF 모델 외에도 6호 태풍 장미의 움직임은 중국 중앙기상대의 공식 발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 5월 27일 수요일 오전 서북 태평양 해상에서 올해 제6호 태풍 장미가 공식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6호 태풍 장미 이름의 출처가 대한민국이며 꽃 이름인 장미를 의미한다고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이름이 동아시아 기압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디 ECMWF 기준으로 보면 6호 태풍 장미는 앞으로 대만 동쪽 해상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태풍의 갈림길입니다. 대만 동쪽 해상은 서태평양 태풍들이 진로를 바꾸는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 태풍은 서쪽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만을 스치거나 관통한 뒤 중국 후지엔성, 저장성, 광둥성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쪽에서 기압길이 내려오고 태풍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6호 태풍 장미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 남서부와 한국 남쪽 해상 쪽 변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 상륙 확정도 아니고 한국 영향 확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윈디 ECMWF가 보여주는 흐름상 대만 동쪽 해상 이후의 방향 전환은 반드시 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의 시뮬레이션은 6호 태풍 장미가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북쪽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대만 동쪽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윈디 ECMWF가 보여주는 큰 흐름과 중국 중앙기상대의 발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현재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 내륙은 이미 5월 관측 역사상 최고 극값을 깨부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모든 하천과 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6호 태풍 장미마저 중국 방향으로 전향한다면 장강 유역과 세계 최대의 핵심 수리시설인 산샤댐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악영향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왜 6호 태풍 장미의 중국 방향으로의 전향이 산샤댐에 치명적일까요? 그 해답은 현재 중국 내륙이 처한 최악의 선행 기상 조건에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황허와 장강 유역 사이인 후베이, 안후이, 허난성 일대는 이미 수일간 200에서 4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대폭우가 내리쳤습니다. 이 비는 5월 관측 역사상 1강수량 최고 극값에 도달하거나 기존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운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폭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비 예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비로 인해 중국 중부지방의 산간 토양은 이미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스펀지 상태가 되었고 장강의 수많은 지류와 하천은 홍수경보 수위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처럼 방어벽이 완전히 약해진 상태에서 수조 톤의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대형 태풍이 대륙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윈디 ECMWF 시뮬레이션을 보면 태풍 장미는 주 중반까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다가 일요일 무렵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안팎의 강력한 세력으로 대만 동쪽 해상에 진입합니다. 문제는 영국 기상청 모델 UKM 모델을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ECMWF가 비교적 대만 동쪽 해상 부근에서 진로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면 UKM 모델은 장미가 더 서쪽으로 붙으면서 대만과 중국 남동부 해안 그리고 이후 한국 남부 방향까지 기상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 모델 UKM 모델을 보면 6호 태풍 장미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출발해 점차 북쪽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중심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안팎의 비교적 약한 열대 폭풍급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기압이 990헥토파스칼 때까지 낮아지고 대만 동쪽 해상으로 가까워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6호 태풍 장미가 대만 동쪽 해상에 상당히 접근한 뒤 그 이후 중국 남동부 해안 쪽으로 휘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CMWF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태풍 예보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ECMWF, GFS, 아이콘, UKM, JMA 등 각 모델은 대기 상태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와 방향도 다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6호 태풍 장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CMWF에서는 대만 동쪽 해상 이후의 진로가 아직 비교적 유동적인 모습이었다면 UKM 모델에서는 장미가 대만과 중국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UKM 흐름에서 또 하나 봐야 할 부분은 한국 남부 변수입니다. 6호 태풍 장미가 대만 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오키나와와 일본 규슈 그리고 한국 남쪽 해상까지 간접 영향 가능성이 생깁니다. 태풍이 한국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남쪽 수증기를 끌어올리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비구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반도에서 위험한 것은 태풍의 직접 상륙만이 아닙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가 정체전선과 만나면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장미가 한국으로 오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장미가 끌어올리는 수증기 통로가 한반도 남쪽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국 중앙기상대 역시 장미가 중심 최저기압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8m의 세력으로 발달해 대만 동쪽으로 접근 중이며 후속 경로에 거대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만약 6호 태풍 장미가 중국 방향으로 전향해 상륙하게 된다면 태풍 본체의 파괴력보다 더 무서운 수증기 폭탄이 대륙 안쪽으로 배달됩니다. 6호 태풍 장미가 중국 쪽으로 전향했을 때 산샤댐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악영향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강유역 비구름의 폭발적 재활성화입니다. 태풍은 바다의 뜨거운 에너지를 빨아올리는 거대한 수증기 펌프입니다. 6호 태풍 장미가 중국 대륙에 상륙하거나 해안선에 바짝 붙어 이동하면 태풍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가 현재 중국 중부에 걸려있는 기존 비구름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비 예보가 계속 있던 상황에서 태풍의 공급줄이 연결되면 비구름은 소멸하지 않고 내륙 안쪽에서 폭발적으로 재활성화됩니다. 둘째, 장강 상류와 지류의 동시다발적 홍수입니다. 산샤댐은 장강 중상류의 물줄기를 통제하는 핵심 보루입니다. 댐의 안전을 결정짓는 것은 댐 위에 직접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댐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장강 상류 충칭 사천 일대와 수많은 지류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냐입니다. 태풍 장미가 밀어넣은 수증기가 장강 상류 산악지대에 가로막혀 지형성 폭우로 쏟아지면 수천 개의 계곡과 지류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물이 산샤댐을 향해 동시에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셋째, 누적 강수로 인한 한계 돌파입니다. 이미 400mm에 달하는 선행폭우로 수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태풍성 폭우가 추가로 수일간 더해지면 하천은 배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산샤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 즉 유입량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산샤댐 유역에 잇따르는 비와 태풍의 결합은 댐 운영 주체인 중국 당국에 치명적인 외통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당장 산샤댐이 붕괴한다는 자극적인 단정은 조심해야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댐이 받는 악영향은 명확합니다. 상류에서 무서운 속도로 밀려드는 유입량을 막기 위해 산샤댐이 수문을 닫고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댐의 자체 수위가 위험 한계선까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댐 내부의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댐의 안전을 위해 물을 대규모로 내보내는 방류를 선택하면 장강 하류에 위치한 우한, 상하이 등 중국의 핵심 경제 대도시들이 고스란히 수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미 하류 지역 역시 수일간 계속된 비로 배수구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행포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장미가 중국으로 전향하는 것은 산샤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마비시키고 중국 당국의 댐 수위의 위기냐 하류 대도시의 수몰이냐라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최악의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관측사상 극값에 달하는 선행포구가 내렸고 추가 비예보가 지속되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6호 태풍 장미가 대만 부근에서 중국 방향으로 전향해 진입할 경우 막대한 열대 수증기가 장강 상류로 유입되면서 산샤댐 유역의 강수량과 유입량에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과부하를 걸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온화한 대한민국 제출의 장미이지만 중국 대륙의 기록적 폭우 환경과 만나면서 장미는 이제 산샤댐과 장강 유역의 명운을 가를 가장 위험한 기상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엑스웍TV는 6호 태풍 장미의 향후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후속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